안녕하세요, 여러분. 선형대수학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벡터 공간에서 노음의 정의와 내적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은 이 노음과 내적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죠. 우선 이 x가 다음과 같이 성분이 x1부터 xn을 이제 성분으로 갖고 또 y라는 벡터를 y1부터 yn을 이제 성분으로 갖는 이런 n차원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런 두 개의 n차원 벡터에 대해서 우리는 노음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은 먼저 x의 노음은 루트 x1의 제곱에서 이 모든 성분의 제곱의 합, 거기다 루트를 씌운 값. 즉 이것은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원점으로부터의 이 벡터 x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혹은 벡터의 길이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x 내적 y라는 것을 정의를 했어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이 x 내적 y의 성질을 몇 가지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이것의 정의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자, 이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또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해서 n번째 성분까지 끼리 곱해서 다 더하는 것이 바로 그 내적의 정의였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x1 곱하기 y1 플러스 x2 곱하기 y2 해서 xn 곱하기 y. 자, 이게 x 내적 y의 정의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할 것은 처음으로 이제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리 1.2.2. 자, 그래서 코시 휴바르츠 부등식. 자, 우선 임의의 두 벡터 x, y 이것에 대하여 자, x 내적 y의 절대값은, 자, x 내적 y를 하면은 실수가 나오죠. 그리고 그 값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 두 x와 y라는 벡터를 내적한 것의 절대값은 각각의 노음, 즉 x의 노음 곱하기 y의 노음 그러니까 x의 노음과 y의 노음을 곱한 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코시 휴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리고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는 이 x와 y가 같은 방향일 때, 즉 x와 y 중 하나가 다른 것의 실수배일 때만 성립해요. 자, 이것의 증명은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고 8장에서 할 건데, 그래서 2학기에 하는 것으로 하죠.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러한 성질이 성립한다. 즉 어떤 두 벡터의 내적과 노음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외우고 그러니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명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x가 0벡터가 아니고 그리고 y가 0벡터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0벡터는 지난 시간에 정의했듯이 모든 성분이 0인 것을 우리는 0벡터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0에다가 선을 하나 더 그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x와 y가 0벡터일까 아니면, 자 그러면은 x 내적 y 값은, 자 이것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하면은 x의 노음값 곱하기 y의 노음값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을 양변을 x의 노음값 곱하기 y의 노음값으로 양변을 나눠주면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xy의 절대값을 x의 노음값과 y의 노음값의 곱으로 나눈 것은 1보다 작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절대값은 이 x의 노음값과 y의 노음값을 곱한 것은 실수잖아요. 양의 실수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값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 절대값을 벗겨주면은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x의 노음 곱하기 y의 노음분의 x 내적 y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자 이렇게 고쳐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자 만약에 x가 0벡터고 y가 0벡터 하면은 둘 다 노음이 0이 되고요. 만약에 둘 다 0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즉 x와 y가 0벡터가 아니게 되면은, 즉 그러면은 0이 아닌 성분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x와 y의 노음 값은 둘 다 0이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둘의 곱으로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노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 x와 y가 0벡터가 아니면은 x의 노음 곱하기 y의 노음분의 x 내적 y의 값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자 코사인 세타는 이 x, 자 요것을 만족하는 세타가, 자 단 세타는 0부터 파이 사이에 하나 존재해요. 물론 이 코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만약에 이 세타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은 무수히 많은 이런 세타가 존재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에서 세타의 범위를 0부터 파이까지로 제한을 하면은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자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 이 정의역과, 즉 0부터 파이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는 1대1 대응이 존재하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가 존재하게 돼요. 이것을 이 등식을 만족하는 세타가.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 아이디어로부터 무엇을 정의를 하냐면은, 자, x와 y가 이 Rn상에 있는 두 벡터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두 벡터에 대해서 각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 여기 이 등식에서 이 x의 노음 곱하기 y의 노음을 왼쪽으로 넘겨주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자, 요것을 만족하는, 자, 요 세타의 범위는 0부터 파이 사이에 있고, 그리고 x 내적 y가 x의 노음 곱하기 y의 노음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만족하는 이러한 세타를 x와 y가 이루는 각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앵글 혹은
좀 더 정확하게는 사이값.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각 혹은 사이값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2차원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거를 3차원으로 확장을 하고 혹은 좀 더 일반적으로 n차원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원에서 과연 이런 식을 만족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2차원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어떤 x라는 벡터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y라는 벡터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벡터 x의 놓음이 r1이라고 이제 놓으면은, 여기 r1이면은, 그리고 요 y2의 크기가 r2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그러면 x1은 극 형식으로서 표현을 하면은 r1, 자, 일단 여기를 빼먹었네요. 여기를 세타1이라고 놓고 요 x축과 이루는 요 y가 x축과 이루는 것을 세타2라고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 x와 y의 사이값은 각은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우리 생각에 의하면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정의한 게 정말로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 x1의 x 좌표값은, 자, 길이가 r이고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이기 때문에 r 코사인 세타1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벡터 x의 y 좌표값은 r1 사인 세타1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y의 x 좌표값은 r2 코사인 세타2가 될 거고, 이 y 좌표값은 r2 사인 세타2의 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은, 자, 우리가 x 내적 y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x 내적 y를 계산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즉 r1 코사인 세타1 그리고 곱하기 r2 코사인 세타2니까 r1 곱하기 r2 코사인 세타1 곱하기 코사인 세타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은 r1 r2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자,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더하면은 이게 x 내적 y의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r1 r2가 둘 다 있으니까 이 r1 r2를 묶어주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자,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것은 사실은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이 코사인 세타 1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해주면은 이것은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2죠. 근데 여기 플러스니까 요 마이너스로 바꿔주면서 또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를 바꿔주면서 마이너스를 하나 그냥 세타 1이나 세타 2 아무 데나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는 세타 1에다 넣어보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랑 같으니까 그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이것을 약간 식을 변형을 해주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 1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 1 그리고 사인 세타 2.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r1 r2를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값은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1이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r1이라는 것은 결국 이 x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하학적으로 이 x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x의 놓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r2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y의 거리니까, 즉 r2는 y의 놓음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세타 2 마이너스 세타 1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니까 이 식을 보면은 우리가 이 x1 벡터 x1과 x2가 이루는 사이값은
정의에 의하면 요게 사이값 세타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이게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이 돼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타2 마이너스 세타1이 실질적으로 됐으니까 이게 우리가 2차원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동안 2차원에서 공부해 왔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순되지 않는 거고 실질적으로 3차원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계산을 하면은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이 잘 떨어지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n차원까지 확장을 해서 두 벡터 사이에 사이값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두 벡터의 사이값을 정의를 했어요. 자, 그리고 몇 가지 또 정의를 더 해보면은, 자, 우선 x 내적 y가 0이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자, 근데 우리가 x 내적 y가 0이면은 내 앞에서 그 정의에 의해서 x 내적 y 값은 x의 노음값 곱하기 y의 노음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x 노음 곱하기 y의 노음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0이란 얘기인데 그러면은 세 개를 곱해서 0이 되려 그러면 셋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0이거나 y가 0이거나 코사인 세타가 0이거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x가 0이면 거나 y가 0인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코사인 세타가 0이란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코사인 세타가 0이란 얘기는, 자, 이것은 세타가 2분의 파이, 즉 90도가 된다는 얘기겠죠. 세타가 90도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세타가 90도가 된다는 얘기니까, 즉 x와 y가 이루는 각이 90도란 얘기니까 우리는 이럴 때는 x와 y가 이 벡터 x와 y는 서로 직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직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것을 우리는 직교한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x와 y 노음 두 벡터 중에 하나가 0벡터면은 그냥 자명하게 그냥 서로 직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면은 그냥 우리는 x와 y는 서로 직교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x가 k, y 이런 꼴로서, 자, 여기서 이 k는 실수고요. 자, 이런 꼴로서 나타낼 수 있으면, 자, 그러면 이 벡터 x와 y는 서로 평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는 이 x와 y가 수직이라는 얘기는 서로 수직을 이룬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0벡터라는 얘기고, 자, 이제 만약에 이게 어떤 벡터에다가 상수를 곱해서 나머지 하나의 벡터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는 그 두 벡터는 평행하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차원에서도 이제 우리는 지금 길이와 각을 정의를 했었고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n차원에도 길이와 각을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n차원 벡터 공간을, 이것을 그냥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영어로는 n dimensional, 여기까지만 쓸게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또 어떤 벡터에 대한 정의를 이제 몇 개를 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로
x가 n차원 벡터 있고, 이러한 n차원 벡터에 대해서 그 노음값이, x의 노음값이 1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크기가 1인 벡터들을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방향은 상관없이 크기가 1이면 무조건, 그러니까 노음값이 1이면 그냥 단위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 x와 y라는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고, 이 두 벡터가 서로 직교하면, 자, 그러면 이 벡터들을 우리는 직교 벡터라고 해요. 자, 이게 사실은 지금 두 개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두 개뿐만 아니고 세 개, 네 개, 뭐 이상이 서로 이제 직교로 하는 벡터들의 모임을 이제 직교 벡터들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x, y가 이제 Rn에 있는 어떤 두 개의 벡터들이고, 이게 이제 직교 벡터이면서, 자, 그러면서 단위 벡터면, 자, 즉 크기가 1인 직교 벡터들이면, 자, 이것을 정규 직교 벡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크기가 1이면 단위 벡터라고 하고, 어떤 두 벡터가 서로 직교하면 직교 벡터라고 하고, 그리고 단위 벡터이면서 직교 벡터가 되면 정규 직교 벡터라고 해요. 자, 이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우선 x를 1, 0, 1, 0 이렇게 놓고요. y를 이제 마이너스 1, 0, 0, 1 이렇게 놓죠. 그리고 z를 0, 1, 0, 1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w를 이제 2, 0, 2, 0 이렇게 넣어봅시다. 자, 이렇게 두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x의 노음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x의 노음을 계산을 하면은 노음의 정의에서 1의 제곱 플러스 두 번째 성분의 제곱 플러스 세 번째 성분, 즉 1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분의 제곱이죠.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하면은 1의 제곱 1이죠. 0의 제곱 0이죠. 그래서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0 하면은 루트 2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y의 노음값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성분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 성분의 제곱, 플러스 세 번째 성분의 제곱, 플러스 네 번째 성분의 제곱. 자, 그래서 다 계산을 해주면 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자, 그리고 이 z가 아니고, 그 다음에 x 노음, x 내적 y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더하기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0 곱하기 0.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1 곱하기 0, 그리고 네 번째 성분끼리 곱하면 0 곱하기 1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곱하기를 해보면 0, 0, 0. 자, 이거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다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x의 노 곱하기 y의 노분분의 x 내적 y. 자,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근데 x의 노음은 루트 2고 y의 노음도 루트 2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죠. 그리고 x 내적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자, 요것을 만족하는 세타의 값은 얼마냐 하면은 바로 3분의 2파이죠. 자, 그래서 x와 y가 이루는 각, 즉 x와 y가 이루는 각은 3분의 2파이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x와 z가 이루는 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x와 z가 이루는 각. 자, 근데 자, x는 이제 10, 10이고, 자, z는 01, 01이죠. 자, 그래서 자, 1 곱하기 0은 0이죠. 그리고 0 곱하기 1은 0이고, 1 곱하기 0은 0이고, 다시 0 곱하기 1은 0이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을 해보면 0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내적이 0이면 뭐라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x와 z는 서로 직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x와 w가 이루는 각을 살펴보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계산할 것도 없이 사실은 이 x와 w를 보면은 이 x 벡터는 x는 w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x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w의 성분은 20, 20인데 x의 성분은 10, 10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성분에다 모두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2에다 2분의 1 곱해주면 1이 되죠. 그래서 10, 1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x는 2분의 1 w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했죠? x와 w는 서로 평행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x와 w는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리 1.2.3. 삼각 부등식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우선 임의의 x 그리고 y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요, 다음과 같은 삼각 부등식이 성립한다. 자, 단 등호는 x, y 중 하나가 다른 것에 k배일 때만 성립한다. 자, 그리고 이것은 k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서 이해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벡터가 이 x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 y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그러면 x 플러스 y는 기하학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바로 x 플러스 y가 기하학적으로 의미를 해요. 그쵸? 그리고 이 y는, 자, 요
요 벡터와 요 벡터는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벡터의 길이가 바로 x의 노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 벡터의 길이가 y의 노음일 거예요. 그렇죠? 요 벡터의 길이가, 그리고 요 벡터의 길이는 x 플러스 y의 노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에 의하면 요 두 변의 길이의 합은 항상 요 변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배웠고,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요것과 길이가 같아지려면은 결국은 요게 삼각형이 모양을 유지하는 동안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각이 뭐 180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요게 지금 등호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증명은 그런 식으로 그림으로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노음의 정의와 내적의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한번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등식을 증명을 할 때 요 자체를 증명을 하기보다는 양변에, 어쨌든 지금 양변이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두 양변의 제곱을 취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양변의 제곱을 취해서 증명을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양변의 제곱을 취해서 증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먼저 좌변의 제곱을 취하면 좌변은 x 플러스 y의 노음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벡터의 노음의 제곱은 그 똑같은 벡터를 내적한 것과 같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y의 노음의 제곱값은 x 플러스 y 내적 x 플러스 y 이렇게 돼요. 다시 써줄게요. 왜냐하면 어떤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x의 노음의 제곱은 x 내적 x와 같으니까.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 벡터의 내적의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보였죠. 그래서 이것을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주면 x 내적 x 플러스, 그리고 x 내적 y는 y 내적 x라고 했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여기 x 내적 y 더하기 y 내적 x인데, 그거를 하나를 y 내적 x를 x 내적 y로 순서를 바꿔주면은 이 x 내적 y, 자,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y 내적 y,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위에 왜냐하면 빨간색으로 쓴 부분을 이용을 해주면 이 앞에 x 내적 x는 x 노음의 제곱으로 적어줄 수가 있고, 그 뒤에 x 내적 y 부분은 그냥 놔두고요. 또 마지막에 y 내적 y 부분은 y의 노음의 제곱으로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x 내적 y 요 부분에다가 코시 슈바르츠 공식을 적용을 해줘요. 우선 적용을 하기 전에 이 x 내적 y 값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내적 값은 절대값을 씌워주면 항상 이 절대값 쪽이 클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x 내적 y의 절대값은 코시 슈바르츠 공식에 의해서, 부등식에 의해서 x의 노음 곱하기 y의 노음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이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2 x의 노음 그리고 곱하기 y의 노음 플러스 y의 노음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실질적으로 x의 노음 플러스 y의 노음, 이거의 전체의 제곱과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좌변도 사실은 노음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루트를 벗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루트를 벗겨주면, 그러니까 제곱을 벗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곱을 벗겨주면은 x의 노음, x 플러스 y의 노음 값은 항상 작거나 같다. x의 노음 플러스 y의 노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부등식을 이런 식으로 대수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이것을 이제 보이면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체크를 해보려 그러면은, 자 요 부분 있죠. 여기가 부등호잖아요. 여기가 둘 다 부등호이기 때문에 여기가 부등호가 튀어나오는 건데, 여기가 둘 다 등호가 되는 순간, 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이 x 내적 y가 x의 노음 곱하기 y가 되는 순간 등호가 성립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x 내적 y가 언제 성립하는가? 그래서 등호는 x 내적 y가 x의 노음 곱하기 y가 될 때 성립하는데, 자 요것은, 자 원래는 x 내적 y 값은 x의 노음 곱하기 y의 노음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에서 그 세타는 두 벡터의 사이각이죠. 그래서 근데 이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래 뒤에 코사인 세타가 곱해줘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1이란 얘기는 세타가 0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세타가 0인 경우를 그림을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생긴 벡터면은 y도 xy의 각도가 이루는 각도가 0이라면은 이렇게 같은 방향을 가진 벡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타가 0이란 얘기는 x, y 중 하나가 다른 것에 k 배일 때, 자 이럴 때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예제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제사에서는 x는 2, -1, 3, 2 이렇게 주어졌고요. y는 3, 2, 1, -4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한 거에 의하면은, 자, 이 x의 노음은 루트 18이 되고, 지금 바로 계산을 해도 좋지만 지난 시간에 계산한 거를 이용을 해보죠. 그리고 y의 노음은 30이고, 그리고 자, x 플러스 y의 노음은 46이 되는 것을, 예제 1번이었나? 거기서 그쵸, 여기 써놨네요. 제가 예제 1번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셈 치고 다시 계산을 하셔도 좋고, 예제 1번의 계산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코시 슈바르츠 공식이 성립하는지, 삼각부등식이 성립하는지, 즉 삼각부등식이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 즉 삼각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하는가를 확인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근데 x 플러스 y의 노음 값은 루트 46이죠. 자 근데 이게 과연 x의 노음 그리고 플러스 루트 30보다 작거나 같겠느냐. 근데 이게 지금 루트가 있으니까 지금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둘 다 양수니까 우리가 그러면 대소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좌변은 46이 되고 우변은 18 더하기 30 더하기 2 루트 18 더하기 3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더해주면 이미 여기서 48이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이 삼각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 자, 이제
임의의 벡터 x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요 벡터 x는 0벡터가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u라는 벡터를 x의 노음분의 1 곱하기, 즉 x의 노음분의 1을 x에다가 x라는 벡터에다 곱해줘서 만들어준 이런 벡터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 u는 단위 벡터가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벡터의 단위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그 벡터의 노음으로 나눠주면 돼요. 노음의 크기로 나눠주면 돼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우선 x가 x1부터 해서 xn까지 이런 성분을 갖는 벡터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은 x의 노음분의 1 그리고 x. 자, 요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각각의 성분을 x의 노음으로 나눠준 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u의 노음을 생각을 해보면은 u의 노음은 자, 이게 u죠. 이게 u가 되겠죠. 정의에 의하면. 그래서 이 노음은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성분을 제곱을 하면은 x의 노음에도 제곱이 붙을 거고 위에 있는 x1의 제곱이 붙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x2의 노음분의 x2의 제곱, x의 노음의 제곱분의 x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x의 제곱분의 xn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x의 노음의 제곱으로 통분을 해주면, 자 그러면 x의 제곱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해서 xn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것은 이제 상수니까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만 빠져나오면서 이 제곱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x의 노음값은 양수니까 그냥 x 노음으로 부호 안 바뀌고 나오고, 그리고 안에 남는 것은 x1의 제곱부터 해서 xn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요 x1의 제곱부터 xn의 제곱까지 요 부분은 요거에다가 다 더해서 이제 루트를 씌운 것은 x의 노음의 정의죠. 그래서 따라서 요것은 x의 노음분의 1 곱하기 x의 노음이 돼요. 자, 그러면 분모에 x의 노음이 있고 분자에 x의 노음이 있으니까 지워지죠. 그래서 남는 것은 1. 그래서 u의 노음의 크기는 1이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x를 벡터 x에다가 x의 노음분의 1을 곱해주면은 단위 벡터가 자동으로 돼요. 여기 중간에 계산해서 살짝 썼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라는 벡터에다가 상수 a를 곱한 이런 ax라는 벡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ax 노음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은 a의 절대값 곱하기 x의 노음,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주면 사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이 x분의 1 값을 그냥 바로 x의 노음분의 1 값을 앞으로 빼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쉬운데, 어쨌든 이러한 성질이 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자, Rn의 단위 벡터 중에서 이 원을 여기서 2에다가 원을 붙이면 이게 첫 번째 성분이 0이고
첫 번째 성분만 1이고 나머지 성분은 다 0인 이런 벡터를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놓은 값을 계산을 해보면 1의 제곱 곱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의 루트니까 루트 1이죠. 그러니까 다시 1이니까 사실 이 이원도 단위 벡터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2는 이제 0 그리고 두 번째 성분은 1이고 세 번째 성분은 0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것을 이 2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다 0이고 그리고 쭉 0에다가 이 i번째 성분만 1이 되는 이런 것을 i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n이라는 벡터는 n번째 성분, 즉 마지막 성분만 1이 되는 이런 벡터가 되겠죠. 자, 이런 벡터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런 벡터들을 우리는 이것을 기본 단위 벡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 스탠다드 유닛 벡터라고 부르고요. 혹은 스탠다드라는 것은 기본보다는 표준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표준 단위 벡터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임의의 벡터 x가 첫 번째 성분이 x1 그래서 xn까지 이런 성분을 가지는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이 x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x1 0 0. 자, 이 첫 번째 벡터는 첫 번째 성분이 x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벡터는 두 번째 성분이 x2이면서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이런 벡터고요.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는 마지막 성분이 xn이고 나머지 성분은 0이 되는 이런 벡터들의 합으로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x1을 앞 밖으로 빼내주면 x1 곱하기 1, 0에서 0. 자, 요거는 이제 1000에다가 이 벡터에다가 x1을 곱해주면은 모든 성분의 x1을 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성분은 1에다 x1을 곱한 거기 때문에 x1이 되고 나머지는 0에다 뭐 x1 곱해봤자 다 0이니까 그냥 이 x1, 0000 이렇게 되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x2 곱하기 0, 100 해서 0.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xn을 또 밖으로 빼내주면 xn 곱하기 0, 0 해서 0, 1.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요게 바로 2원이고 여기가 2, 2 해서 여기가 2n이고 자, 이런 식으로 고쳐 쓰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항상 이것을 x1, 2, 1 플러스 x2, 2, 2 플러스 해서 xn, 2n 자,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특히 이 3차원에서는 자, 그러면 3차원이면 2원, 2, 2, 2, 3의 3개의 표준 단위 벡터가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이 2원을 우리는 i, 2를 j, 이 3를 k라고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보통 이런 표현은 물리나 공학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